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3월 경북 곳곳에서 시작된 산불로 4만 5천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이 삶의 터전과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산불의 원인부터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건설안전기술원 안홍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번 산불 발생부터 진화까지의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산불은 정말 말 그대로 괴물 산불이었습니다. 3월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서 성묘격 실화로 산불이 시작되었죠. 불이 워낙 빠르게 번지다 보니까 당일 오후에는 이미 의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고요. 그날 바로 대응 3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네. 이후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면서 무려 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고 24일 오후에는 초속 10m를 넘는 강풍을 타고 안동 길안면까지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네. 25일에는 안동 시민전체 대피령까지 내려졌고 천연고찰, 고운사도 소실되었죠. 이날 하루에는 7명이 숨졌고요. 26일에도 희생자가 이어졌고 헬기 추락 사고로 조종 3분이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진화 작업은 정말 어려웠죠. 산세도 험하고 바람도 더 세고 그래서 산림청과 소방방재청, 군, 경찰, 지자체, 공무원이 총 동원해서 80여 대의 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네. 28일 오후 다시 발화 7일 만에 주불이 완전 잡혔습니다. 결국 이 산불로 4만 5천 헥타르의 여의도의 156배 면적이 탔고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의 산불로서 기록될 겁니다. 네, 정말 이번 산불이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사무실이 아마 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불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셨겠지만 뭐 연기와 같은 영향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산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 사무실은 도청 신도시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네. 25일 화선이 화해마을로 건접하면서 신도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 발송이 되었으며 산불로 인한 대량 연기가 유입되어 신도시 전체가 며칠 동안 회색빛 하늘로 이어졌고 네. 이로 인해 눈과 목이 따가워 미세먼지가 많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한마디로 역대 최악의 산불을 기록하게 되었죠. 최근 의성군에서 성묘격 실화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이마기란, 청송, 영양, 영덕 지품, 해안가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산지, 문화재, 사찰, 농기계, 창고, 농업시설이 초토화되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죠. 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사망자 31명, 부상자 51명 등 총 8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고 피해 면적은 무려 4만 8천 헥타르, 축구장 7만 개가 넘는 크기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주택 약 3천 채가 불타고 문화재도 여러 건수가 소실되었습니다. 네. 특히 농업과 축산 분야에도 피해가 컸습니다. 경북에서는 여의도의 5배 규모에 달하는 가수원이 불탔고요. 그 외에도 돼지, 닭의 가축 피해가 컸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자연 재난을 넘어 지역 전체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산불에서는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대피행령, 연무가 가득한 도심지,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으며 마치 전쟁터를 발굴케 하고 역대 최악의 산불로 2002년 울진 삼척 그리고 금년도 LA 산불의 2배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연기 때문에 호흡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피해 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영덕군으로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서다가 기가던 60대 남성을 포함해 총 10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불이 덮치자 다른 시설로 대피하다가 변을 당한 요양원 입소자 등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영양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망자 가운데는 대피 중이던 일가족 4명, 오랫동안 사찰을 지켜둔 스님 한 분도 계셨고요. 네. 안동과 청송에서도 각각 사망자 4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청송에서는 이번 산불로 인해 가장 먼저 사망자가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대피 과정에서 연기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요. 네. 의성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안타깝게 진화 작업 중이던 민간 헬기 조종사인 박현우 기장이 순직했습니다. 박현우 기장은 26일 낮 12시 52분쯤 의성군 신평면 교안 야산에서 진화 작업 중 헬기가 추락해 순직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성에서 진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 8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생자분들 중에 보면 대피 과정에서 숨지신 분들도 제법 있다고요.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영양 일가족 4분이 그랬고 영덕에서도 요양원 대피 과정에서 차량이 불에 덮치면서 직원과 시설 입소 환자 4분이 숨졌습니다. 네. 이렇게 대피 과정에서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 어르신들이 대부분 북부 지역에 많습니다. 네, 경북 그렇습니다. 북부권 사망자 모두가 60, 70대 어르신입니다. 신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력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그마저도 스마트폰 전화 문자, 이 알림으로 지자체 대피 통보를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몫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대응이 부실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북부권의 열악한 도로 사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산촌이라 보다 보니까 청송, 영양, 그리고 영덕, 피해가 집중된 지프면이나 축사면 이쪽은 영덕에서 가장 서쪽으로 산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역들은 폭이 좁고 왕복 2차로 도로에 선행에 매우 불량한 도로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산촌이다 보니 산을 끼고 있고 산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바람을 타고 날 때 날아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 네. 하마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희생자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 연기 질식 외에도 불에 탄 채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자 중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대피 체계가 특히나 중요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대피 시스템 어떤 한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얼마나 빨리 대피하느냐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피 체계가 중요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을 통해 우리 재난 시스템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 현재 재난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난 문자 시스템이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죠. 네. 70대 이상 응답자의 3분의 2는 재난 상황에서 스마트폰인 필수적이지 않다고 답할 정도고요. 아예 3G 폰이나 옛날 4G 폰으로 쓰는 경우에 문자 자체가 수신되지도 않습니다. 둘째, 문자 내용의 실효성도 문제가 큽니다. 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이런 식의 추상적인 문구만 보고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실제 대피 장소가 안내는 한참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았죠. 무엇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동네 이장이나 순찰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문자로만은 아무런 대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문자 시스템이 하나면 의존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중심의 사전교육과 훈련 그리고 오프라인 대응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셈입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2년 전에도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2023년 이 산불백서에도 구체적인 대피 시스템 마련이 담겨 있었지만 또다시 반복이 된 건데요. 왜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예, 2023년에도 이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되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정부는 무려 400쪽 분량의 산불 백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안에는 실화 예방, 진화 장비 확충, 대피 체계 정비 등 굉장히 다양한 개선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그 모든 대책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추상적인 매뉴얼이죠. 백서에 담긴 내용이 대부분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재난 문자로 신속히 알린다, 취약계층을 우선 대피시킨다는 식의 지극히 선언적인 문구들에 그쳤다는 거죠. 둘째,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백서에 담긴 내용은 실행 계획이 아닌 권고사항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나 관계부처가 실제로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는 지자체 간 협업 부재와 인프라 부족입니다. 예산 부족이나 인력 문제로 백서에 담긴 헬기 확충, 임도 개설, 문화재 보호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산불 대응이 산림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여러 부처에 나눠 있는 상황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다 보니 책임은 서로 미루고 행동은 아무도 하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백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과 법제화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상 이번처럼 같은 참사가 반복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좀 살펴봤고요. 네, 그럼 산불 진화 당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진화 인력의 피로도도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또 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산불 진화대원들은 산림청 소속이 아니죠. 각 지방자치단체가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 취약시계 운영하고 있으며 네. 이 산불 진화원들은 비정규직 최저 시급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40, 50대인 젊은 층은 응모하지 않고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가 응모를 합니다. 네. 산불 진화대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문교육은 물론 훈련도 받지 않고 불칼키 등짐 펌프를 쥐고 연일 산불 현장에서 불을 끈다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며 산불이 장기화되는 경우 60세 이상은 고령으로 산불 진화 시 피로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산청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산불 진화대원도 안타깝게 순직하게 되었죠. 이번 사고를 비춰볼 때 정부에서는 목적성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자체 교부금을 지원하여 젊은 층이 응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도록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고 산불 진화 전문성을 갖추는 실질적인 교육과 산불 진화 훈련도 산불 진화 대원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자연 발화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 발화, 즉 사람의 일한 실화가 원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자연 발화보다 실화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자연 발화는 0.3%에 불과하죠. 최근 10년 평균 산불 원인을 본다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건축물 화재, 성묘격 실화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국적인 산불 원인을 본다면 성묘격 실화, 예측입 작업 중 불티, 농막에서 용접 작업으로 불티, 이런 자연 발화가 아닌 모두 의도하진 행동에서 비롯된 순수한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부주의로 인해서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있을까요? 네, 이번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택, 창고, 농기계, 농업시설, 어업시설 모두가 초토화되어 생계도 잃은 채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은 주택 전파 시 복구비가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되지만
이번 산불은 실화에 따른 사회 재난에 해당돼 최대 지원금이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자연재난과 비교했을 때 지원 자체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집을 짓는데 망설이고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이 전소된 것은 주택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산불은 실화로 시작되어 비화로 인하여 순식간에 영덕까지 초타 만든 것은 강의적으로 볼 때 자연재난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내 가족의 마음으로 이재민 대책, 피해 조사, 피해 복구,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마련 등 행정적, 지원적 마련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로 초본류, 표층이 훼손되어 여름에 폭우 시 산사태 위험이 우려됩니다. 산사태 대비를 위한 항구적 복구를 해야만 2차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피해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하루빨리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시다시피 피해 지역의 대부분이 고령자 중심의 농촌인데요. 이재민들이 떠나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참 큽니다. 이 산불이 실제로 지역 소멸로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산불이 피해 지역이 대부분 고령자 중심의 농촌 지역으로 우리 소멸 지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산불로 인해 주택, 창고, 농기계, 가수원 모두가 불타서 사실상 원래 농사 짓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농촌의 고령이신 어르신들 산불 트라우마 속에 주택을 짓고 다시 농사를 짓는다고 장담을 못하죠. 고령인 주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지역을 떠나고 지역에 연고가 없이 정착했던 기농인들은 다시 도심으로 간다면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보상을 지급 시에도 장담을 못합니다. 네. 일부 자제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간다면 어쩔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을 마을 단위별 공동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산불로 영덕 축산의 한 동네는 주택이 22채 중 20채가 전소되어 지역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더 세심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산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재난의 중요성이 막중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특히 현재 산불 헬기 운영 방식을 개선을 위해서는 시군 자율 부여 방식을 탈피해 강력단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북시군에서 운영 중인 19대 인차 산불 진화 헬기의 제작 연도는 평균 38.5년 정도 운영되고 있고 네. 이 중 13대는 30년을 초과해 운영되어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진화대원, 산불 진화 헬기 대응 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불의 원인부터 향후 과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